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조정 거의 끝났다. 라울팔의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 라울팔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드는 게 이제 글로벌 통화 공급량 M2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M2 공급량이 비트코인 가격을 10주 간격으로 이제 선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공유한 차트에는 글로벌 M2는 10주 전에 바닥을 찍고 급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울팔은 이제 나는 10주를 선행한다고 분석하지만 12주 선행한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다른 자료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M2 바텀을 찍은 이 바닥을 찍은 부분을 이제 검은색 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M2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죠. 그 통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차트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한순간 이 통화 공급량이 이제 줄어드는 순간 비트코인도 조종세를 면치를 못했죠. 근데 이제 통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통화 공급량이 바로 늘어나는 대로 그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주에서 12주 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M2의 공급량을 보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인 거죠. M2의 흐름과 이 비트코인 가격 간 12주 시차 분석 결과 이 4월 첫 주가 비트코인 바닥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가 아니라 12주 시차 분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4월 첫 주 정도가 비트코인 바닥권을 의미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간의 이 선행 연동 관계는 과거에도 시장 흐름을 설명하는 데 활용이 됐었는데, 특히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짙었고, 이번 4월 초 역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M2라는 건 이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이제 측정하는 총 통화로서 이 현금, 그리고 예금 취급 기간의 결제성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그리고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거주자 외화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이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 M2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내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M2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후행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자주 나왔었던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통화 공급량이 먼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후행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의 M2의 흐름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전망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제 보시고요. 이게 뭐 100% 맞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표 중에 하나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거킹도 코인을 버거킹 버거코인 출시 암시라는 기사고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이 자체 디지털 자산 이 버거코인을 출시를 암시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크립토 버거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버거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만들어 볼까요? 라는 이 내용을 버거킹 영국 공식 X 계정에 게시물로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버거킹의 구체적인 코인 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고, 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거코인이 단순히 민코인이 아니라 실용성을 갖춘 토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메뉴 개발에 참여한다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버거코인이 브랜드와 재미 요소를 결합한 밈코인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도 버거킹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이전에도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 러시아 법인은 이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후포코인을 선보인 바가 있고, 그리고 로빈후드와 협력해서 도치코인을 경품으로 제공한 바도 있었고, 이후 NFT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는 이런 흐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거킹에서 나오는 이 버거코인이 과연 얼마나 또 실효성을 발휘할지 궁금해 보이고요. 버거킹이 성공한다면 다른 데에서도 이제 많이 코인 발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심리에 읽는 지표 NUPL 차트로 보는 고점과 저점이라는 기사고요. 자, 이게 이제 NUPL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이제 전망하는 걸 해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원체인 지표인 순미실현 손익 NUPL을 활용해 시장의 과열과 공포 국면을 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NUPL은 이제 장기 투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장 심리 분석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NUPL 자체는 이제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 그리고 미실현 손익,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시장 가치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의 유통량을 곱해서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현 가치는 마지막으로 이동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가를 이 전체 유통량에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에서 이제 실현 가치를 뺀 값이 미실현 손익이고, 이를 시장 가치로 나누면 NUPL이 되는 거죠. 그래서 NUPL은 이제 투자자 수익 실현과 시장 가치의 균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시장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때 이 수익 실현이 따라오지 않으면 NUPL 값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 과열이 됐다는 걸 알리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자 심리와 시장의 포지션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수치로 그 고점과 저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NUPL 값이 이제 높을수록 시장은 이제 극단적 탐욕의 상태고요. NUPL이 낮을수록 이제 공포 및 투매 단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0% 이하는 공포 및 투매 단계고, 25%는 이제 회복 및 낙관, 그리고 25에서 50은 낙관 및 상승 기대, 그리고 50에서 75%는 탐욕 및 과열 단계, 그리고 75% 이상은 극단적 탐욕 단계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제 2017년, 2021년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NUPL이 75%를 넘어서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 이후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다는 거죠. 반대로 2018년과 2022년 말에 NUPL이 0%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장기 바닥 신호를 보였고, 이후 시장은 회복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NUPL의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이 고점과 저점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내려갔죠. 그때가 완전한 바닥권이었고, 이때도 완전한 바닥권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죠. 그래서 이 저점을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0% 이하로 지금 이제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바닥이 언제냐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바닥이 왔구나 정도까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점을 보더라도 고점이 이게 이제 75% 이상이 이제 극단적 탐욕 단계로 거의 고점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제 고점이 75% 이상 올라왔을 때 고점을 대부분 이제 찍어줬었죠. 근데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찍고도 한 번 더 간 경험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018년에서도 똑같이 고점, 그리고
이때도 저번 강세장에서도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이제 고점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NUPL도. 이런 부분들 이제 추세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50% 정도 돼요. 딱 절반 정도 되죠. NUPL 좀 차트 다른 걸 좀 한번 가져와 보는데 여기서 이제 0.5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50%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뭐 현재까지는 봤을 때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탐욕 및 과열은 아직 가진 않았고 낙관 및 상승 기대 정도 이 중간에 딱 있어요. 고점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이 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일만 남았느냐, 이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전 고점인 75까지도 아직 찍어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과연 75도 찍지 않고 이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75 정도는 찍고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10일 연속 순유입 1분기 마감 전 1억 9,700만 달러 자금 유입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최근 2주간 강한 반등과 함께 총 1억 9,67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1분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는 3월 초 대규모 자금 유출 이후 되살아난 강세 심리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들이 금요일 하루만 9,347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그전 10거래일 연속 순유입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초 투자 심리 위축 국면 이후 기관 투자들의 신뢰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지금 이제 매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월 말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1월까지만 해도 이제 순유입이라는 강세 출발을 보였지만 2, 3월에 42억 5천만 달러라는 유출이 흐름이 이제 나왔고 3월 말 순유입이 이러한 유출 흐름에 이제 제동을 건 첫 번째 조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패턴 형성 함정 가능성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척 하지만 이게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숄더가 제대로 완성이 되지 못한 거죠. 자, 비트코인 지지선 이탈 시 74,0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 커져라는 기사고요. 8만 달러를 재차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가운데 핵심 지지선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가격 하락할 경우 74,000달러 이하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는 78,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의 주요 비용 기반 클러스터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밝히고 있고 지금 이제 3월 10일 급락 당시 15,000BTC가 매수된 후 87,000달러에서 상당량이 매도되면서 생긴 공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왔죠.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세가 더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것인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릭 트럼프 이더리움의 사기 좋을 때 이더 무덤덤이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엑스에 이더리움을 추가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에 예전에는 이런 흐름들에 그 영향을 줬던 발언이었지만 이제 별로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더가 지금 뭐
이더를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이유는 결국엔 자신도 이제 이더리움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금 7,933 이더를 트럼프 가문이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을 띄우는 거 아니냐, 시장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별로 이제 의미가 없네요. 지금 발언 자체가 힘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큰 힘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8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 중이라는 기사고요. 8만 달러의 지지선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이제 8만 2천 달러 선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8만 달러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7만 4천 달러까지 요걸 전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할 것이냐, 바닥을. 요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클 USDC 거래 통합하는 USDC 킷 출시라는 기사고요. 서클의 USDC 거래 통합 및 자동화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발자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모든 규모의 기업이 USDC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지금 확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도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확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금 토크나 관심 폭발, 요거는 이제 했었던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들 계속 이제 등락 하는데 뭐 아주 큰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을 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힘을 내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